토트넘이 이제 좌우로 공을 돌리면서 민 한 명 없지? 민 한 명 없지? 오. 이렇게 하고 오 좋아 오 얼씨구 이거 왔는데 손흥민! 야, 손흥민 대단합니다. 야 자,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정말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이 시합에서 무려 3대 0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이제 팀의 세 번째 골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0에 이제 기여를 했는데 보이는 기록은 한 골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가 뭐 늘 이제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 싸움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날 아스날이 손흥민 선수를 담그려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 운이 좀 좋았어요. 이날 티어니 주심이 맡아가지고 이전까지 최근에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약팀들이 토트넘 만났을 때 굉장히 세게 거친 플레이로 나왔고 심판들이 이거를 프리미어리그답게 파울을 잘 불지 않고 카드를 잘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토트넘 선수들이 위축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무리뉴 감독 때부터 토트넘 선수들 너무 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티어니 주심은 달랐습니다. 좀 거친 파울이 반복이 될 때 카드를 거침없이 꺼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로폴딩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거의 뭐 맘먹고 괴롭혔거든요. 전반 초반에 막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걷어차가지고 자극하고 그 손흥민 선수가 화를 내니까 막 비웃듯이 막 이렇게 좀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칙들이 반복이 되니까 주심이 카드를 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전진할 때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공과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를 어깨로 어깨빵을 했죠. 다칠 뻔했습니다. 크게. 근데 거기에서 로펄딩 선수가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 32분 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두 장의 카드를 모두 매긴 거잖아요. 로펄딩한테. 그러면서 토트넘이 1시간 넘는 시간을 11명이서 10명을 수적인 우세를 가진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장 이날 경기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장면 손흥민 선수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골 해리 케인이 PK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문전 경합 상황에서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그 압도적인 경기의 어떤 승패, 명운을 가르는 두 장면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또 추가골 장면 역시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벤탄쿠르 맞고 케인에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골이 됐기 때문에 전반전에 나온 모든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후반전에 나온 골 장면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모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정말 주연 배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토트넘의 2대0 골 장면에서 원래 그게 나가는 볼이었는데 도미아스가 뭐 좀 열심히 하느라고 걷어내는 바람에 코너킥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골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별것 아니게 지나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토트넘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전반전이 굉장히 잘 풀렸고요. 또 후반전이 특히 출발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왜냐하면 토트넘이 아스날이 이른 시간에 10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90분 내내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빈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바로 세 번째 골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로 경기는 끝이 났어요. 3대 0이 돼버렸고 손흥민 선수 이제 그 시즌 22억 골 리그 21억 골 22골 넣으면서 22골을 넣고 있는 살라하고 한 골차까지 지금 쫓아가게 됐습니다. 뭐 입중계할 때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얻은 PK인데 왜 손흥민이 PK를 차지 않았냐, 왜 케인이 그걸 찾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케인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PK를 잘 차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0대 0이었잖아요. 만약에 뭐 3대 0, 4대 0이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찰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얻은 PK를 손흥민 선수가 아닌 해리 케인이 차서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띄운 거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도움 기록은 이날 경기에서 없습니다. PK 획득은 했지만 그것은 도움이 없이 그냥 해리 케인의 PK 골로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서 시작은 됐지만 벤탄쿠르의 도움으로 이제 기록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8경기, 최근 8경기에서 무려 10골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압도적인 기세고요. 살라 한 골 차로 좀 쫓아갔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아스날이 10명이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출전 시간을 더 길게 줬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컨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도 70분 그리고 후반 한 35분 25분쯤에 네. 교체돼서 나가면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Oh no, I mean obviously I want to play always, but yeah, no. What can I say? It's a manager gave a decision, but I need to accept. 어쨌든 손흥민도 아쉽겠죠. 살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워낙 폼이 좋고 이날도 그 뒤에 정말 좋은 찬스를 놓친 아쉬운 슈팅이 있긴 했습니다만 첫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여기 이 기록 보시면 오늘 손흥민 선수 패스 성공률 89%, 그리고 파울 5개를 따냈고 경합 5차례 승리를 거뒀고 빅찬스 3개 만들었고요. 슈팅 2번, 예, 크로스 2번, 페널티킥 획득 1번, 1골. 슈팅을 많이 때리지 않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주어졌더라면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교체가 아쉽긴 합니다만 이해는 갑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번리전이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 됐잖아요. 다음 경기 번리전이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시간을 더하면 48시간에 6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다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시켜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오늘 토트넘이 꽤 오랜 시간을 한 명 앞선 채로 뛰어서 체력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네,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스날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또 한 명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뭐 네.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팀의 지상 최대 과제는 어쨌든 4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은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겼지만 여전히 아스날보다 순위가 낮아요. 골득실에서는 많이 앞서지만 승점이 아직까지도 한 골 뒤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경기 일단 다 무조건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아스날이 남은 2경기에서 한 번이라도 좀 삐끗하기를 좀 바라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삐를 계속 줘야 되는 처지여서 콘테 감독의 뭐 마음도 손흥민 같은 이 정말 너무도 잘 드는 확실한 칼을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날카롭게 또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뭐 그런 선택 아쉽긴 하지만 이해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오늘 또 중요한 기록 하나 세웠죠. 오늘 개인 통산 5번째 북런던 더비 득점. 네. 이렇게 되면 최근 북런던 더비 8경기에서 5골 3개 도움인데요. 역대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북런던 더비 득점왕은 이제 해리케인입니다. 오늘 2골 추가해서 13골인데 이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그렇게 많이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 로빈 판페르시 이런 정말 역대급 월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런던 더비에 또 하나의 이름을 새긴 그런 또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남은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지켜보는 중요한 관점은 이제 2가지잖아요. 토트넘의 4강 진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4위 싸움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아스날이 부상자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라폴딩이 이제 다음 경기 퇴장당했으니까 이번에 못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남은 2경기가 쉽지 않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토트넘은 이제 그 일정이 다음 경기 이제 번리 홈 경기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 시티 원정을 갑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대진이고요. 번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아주 대단한 상을 또 안겨준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대단한 상을 번리가 안겨줬으면 멀티골 최소 번리한테 미안합니다만 2경기 남아 있으니까 아무튼 2가지 목표 저는 모두 이뤘으면 좋겠고요. 뭐 도움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3년 연속 텐텐 기록도 이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것보다는 득점왕과 또 4위 자리 이 2가지 목표 달성할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4위는 지금 자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득점왕 한번 꼭 저는 솔직히 제 살면서 한국 선수가
득점왕 4대 리그에서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눈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욕심이 아니라 정말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땐 당연한 수순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20자평 손흥민을 담그려던 아스날, 손흥민이 아스날을 담궈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폴빠.